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나 싶었는데 2025년 들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로블록스 얘기가 다시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다시 주목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왜 지금 다시 로블록스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로블록스가 이제 뭐랄까 단순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죠. 사용자 수나 이용 시간을 보면요. 이건 웬만한 소셜미디어랑 비교해도 될 정도예요. 아,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최근 성장세 회복도 그렇고 또 새로운 수익 모델 실험 같은 건 정말 주목할 만하죠. 근데 또 동시에 아직 수익성은 해결이 안 됐고 시장 기대치는 엄청 높고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성장세부터 좀 볼까요? 최근 실적 발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던데요. 매출이 작년보다 48%나 늘었다고요? 14억 달러? 네, 매출도 매출인데 사실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건 그 예약, 부킹스 수치일 거예요. 아, 예약이요? 네, 이게 무려 70%나 급증했거든요. 예약은 당장 매출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용자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돈을 쓸 거다 뭐 이런 미래 수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서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군요. 네, 70%라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치까지 올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이 사업 모델 괜찮을까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정말 눈에 띄는 성과죠. 와, 그럼 이런 실적 뒤에는 당연히 사용자 지표들도 좋아졌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접속자, DAU라고 하죠. 이게 1억 5,150만 명이에요. 이것도 작년보다 70% 늘어난 수치고요. 1억 5천만 명이요? 매일? 네, 매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용자들이 로블록스에서 보낸 시간인데요. 아, 시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엄청나다고. 네, 총 396억 시간입니다. 이건 91% 늘어난 거예요. 와, 396억 시간이요? 1억 5천만 명이 매일 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건 진짜 그냥 게임이 아니네요. 그렇죠. 거대한 디지털 커뮤니티, 소셜 플랫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게임 이상의 의미가 생긴 겁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근데 이게 혹시 코로나 때 확 늘었던 사용자들이 그냥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용자 연령대 변화예요. 연령대요? 네, 물론 코로나 때 들어온 사용자들도 있지만 최근 성장을 이끄는 건 바로 13세 이상 사용자층이에요. 이 연령대 사용자가 전년 대비 무려 89%나 늘었어요. 네, 89%요? 13세 이상이요? 네, 89%. 와, 잠깐만요. 이건 그럼 로블록스가 더 이상 그냥 애들 게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야, 13세 이상이 그렇게 늘었다는 건 진짜 의미가 크네요. 그럼 컨텐츠나 플랫폼 경험 같은 것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로블록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또 숙제죠. 더 넓은 연령대를 만족시켜야 하니까 컨텐츠도 다양해져야 하고 새로운 기능도 필요하고요. 어쩌면 지금 로블록스가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능성. 물론 성장이 계속 이렇게 빠를 순 없겠지만 최근에 이 가속도는 분명 주목해야 합니다. 네, 사용자를 모으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사업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사람 모으는 거랑 돈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수익화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나요? 맞아요. 그게 또 로블록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 중 하나죠. 오랫동안 로블록스 수익은 거의 다 그 가상화폐, 로벅스 판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바타 꾸미고 게임 아이템 사고 하는 거요. 네, 지금도 물론 그 비중이 제일 크긴 한데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수익화 전략들을 막 실험하고 있어요. 로벅스 말고 다른 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원래 아바타 아이템에 주로 썼는데 게임 패스나 마켓플레이스 아이템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라마다 가격을 다르게 한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그 나라 구매력에 맞춰서 가격을 좀 낮췄더니 실제로 사는 사용자 비율이 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별로 최적화하는 거죠. 오, 그냥 가격만 정하는 게 아니라 구매율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군요. 똑똑한데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좀 더 큰 그림은 없을까요? 판을 바꿀 만한. 있습니다. 바로 광고 모델 도입이에요. 광고요?
로블록스에 광고가 들어온다고요? 네, 이게 어쩌면 로블록스 수익 구조를 아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도인데요. 구글 애드매니저랑 파트너십 맺고 플랫폼 안에 광고를 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와, 만약에 로블록스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처럼 그 많은 사용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광고 수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 같은데, 근데 사용자들, 특히 어린 친구들 반발은 없을까요? 광고 들어오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제일 큰 숙제죠.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광고를 어떻게 잘 녹여낼 거냐. 이 균형점 찾기가 핵심이에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광고주들, 특히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 만드는 개발자들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3분기에만 18,000명이나 되는 개발자들이 자기 게임 홍보하려고 로블록스 광고 시스템을 썼대요. 18,000명이요? 개발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요? 네, 바로 전 분기보다 27% 늘어난 수치예요. 자기 게임의 사용자 더 끌어오려고 광고를 쓰는 거죠. 아, 개발자들한텐 이게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로블록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위 100명 크리에이터 중에 30명 이상이 이미 이 광고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해요. 개발자 생태계 안에서는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일반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몰라요. 광고가 너무 거스르면 로블록스 매력 떨어지고 사용자들 떠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돈 버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고. 정말 외줄타기네요. 돈도 벌어야 하고 사용자도 만족시켜야 하고 이 광고 모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로블록스 재무 상태에 진짜 큰 영향을 주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찾아서 실행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로블록스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예요. 그 거대한 사용자 기반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블록스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엇갈리는 시선과 높은 기대치 부분인데요. 2025년 들어서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현재 주가가 연간 매출액의 한 1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매출의 19배요? 와. 네, 이게 뭐 기술기업 가치평가는 워낙 다양하지만 보통 매출 대비 19배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로블록스의 미래 성장에 대해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뭐 완벽하게 계속 성장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미래를 밝게 본다는 건데 왜 동시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바로 수익성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세,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는 여전히 적자예요. 아, 아직도 적자군요. 네, 그 많은 사용자를 감당하려면 서버 같은 인프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또 게임 개발자들한테 수익 나눠줘야 하죠. 플랫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요.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 이 성장과 손실이라는 상반된 모습 때문에 평가가 갈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망이 낙관론이랑 비관론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낙관론자들은 그 1억 5천만 명이 넘는 일일 사용자, 걔들이 쓰는 엄청난 시간, 그리고 광고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플랫폼 파워가 결국 돈이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뭘 걱정하는 건가요? 비관론자들은 현재 재무 상태, 그러니까 계속되는 적자랑 높은 비용을 지적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 미래에 좋은 점만 다 끌어와서 비싸다,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비용도 줄이고 이익도 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양쪽 다 근거가 있으니까 이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매 분기 나오는 실적이 로블록스한테는 일종의 시험대가 되겠네요. 시장의 그 높은 기대를 계속 만족시켜야 하는 압박감이 엄청나겠어요. 맞습니다. 매분기 실적 발표는 로블록스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순간인 거죠. 지금처럼 빨리 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회사로 바뀌고 있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만큼 시장이 요구하는 성공 기준, 그 완벽함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로블록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진 데는 정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로벅스 말고 광고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고 막 움직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 그 충성도 높은 엄청난 사용자 기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확실히 강점인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 자체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높은 사용자 참여도, 새로운 수익 전략의 성공, 그리고 비용 관리,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서 결국 흑자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해요. 그렇죠. 결국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로블록스는 뭐랄까 모두가 좋아하는 거대한 놀이터에서 정말 돈도 잘 버는 탄탄한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셈이죠. 있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이든 앞으로 로블록스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로블록스는 광고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잘 안착시키면서 동시에 이 플랫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로블록스의 장기적인 미래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